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쾌한 노무사의 유쾌한 노동법 오늘의 네 번째인가요? 오늘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볼게요. 알바부터 프리랜서까지. 알바가 뭐고 프리랜서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조금 조정했고요. 이게 옷이 이렇게 목이 늘어져 보여. 이거 원래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자, 퇴직금 완벽 가이드. 이 슬라이드 몇 장으로 퇴직금이 100% 완벽하진 않아요. 퇴직금에 대한 설명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멋지게 붙였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사건,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퇴직금 조건부터 100% 챙기는 법. 요 슬라이드 근데 계산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계산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퇴직금 발생을 위한 절대 조건 두 가지.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제가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아직 다 안 나서 목소리가 맹맹하게 들리기도 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주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은 일을 하셔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발생 조건 첫 번째를 충족한다. 그 다음 둘째, 1년 이상 계속 근로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 꼭 충족해야지만 되죠.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자, 많이 혼동스러워 헷갈려하는 1년의 기준은 뭐냐? 수습, 인턴 기간도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쓸 때 입사일로부터 몇 개월, 보통 한 3개월을 수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혼동돼서 쓰기도 하는 시용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습, 인턴 기간도 그 1년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할 때 그 1년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다, 포함된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 포함해서 1년 넘으면 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야.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 경우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 또는 수습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속 기간, 근로기간,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카운팅 됩니다. 그 다음 휴직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등은 모두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포함됩니다. 쉬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과 업무상재해로 산재, 휴업기간은 이거 법에서 보장해주는 기간이잖아요. 됐죠? 좋습니다. 그럼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안타깝지만 단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꼼수라고 할까요? 그렇지, 꼼수가 맞지. 뭐 11개월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근로계약서 쓰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치고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반복 갱신하는데 중간에 그 공백기간 1개월, 2개월 정도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꼼수를 부린 거야. 그래도 퇴직금 생깁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기간 쭉 이어져서 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끔 자문을 하다 보면 퇴직금이 부담스러우니까 11개월 하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사장님들이 가끔 계세요. 악의로 그러는 게 아니고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선의로 그렇게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 그 다음 단기 알바생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알바생 A는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일주 근무 시간이 14시간이야. 그러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다. 왜? 15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알바생 B군? B양? 이렇게 할까요? 11개월 근무했어. 당연히 발생하지 않죠. 주 40시간이 됐더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알바생 C는 1년 1개월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했다. 그러면 발생한다. 뭐가? 퇴직금이 발생한다. 자, 시간과 기간, 요 시간과 근무 기간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 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금품 청산 기간이라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사장님께서는 퇴사하신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경우에 언제까지 입금을 해드려야 되느냐? 14일이다. 법정 지급 기한이에요. 이걸 금품청산 기한이라고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반드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요.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을 넘겨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기일 연장 합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랑?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 넘겼다. 그러면 연 20%, 아우 이율을 세죠.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자, 4대 보험 안 들었는데 점점점 프리계약서 계약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계약서 이름표,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우리 판례 문구예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요건만 맞으면, 요건이 뭐죠? 1년 이상 근무. 그리고 뭐가 하나 있었죠? 평균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 요건, 조건만 맞으면 10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3.3%, 사업소득세죠.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서 이름표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통제받아.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업무 지시를 받아. 사용 종속 관계라고 우리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얘기합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업무 지시를 받아. 그리고 직원처럼 일했다. 그럼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죠.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4줄 요약이다. 먼저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발생한다. 수습기간, 인턴, 육아휴직기간 다 모두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 14일 이내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그 다음 4대 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직원처럼 일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 뭐를? 퇴직금을. 자, 마지막 거 볼게요. 사장님께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줬잖아 라고 한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우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못 받은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월급이 300이에요. 월급여가 300인데 300의 10분의 1, 10% 30만 원을 매달 300만 원하고 별도로 매달 30만 원씩 따로 얹어서 급여에 주신 거예요. 월급에. 그럼 330만 원씩 받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장기간 근속을 하고 퇴사를 할 때가 돼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사장님은 매달 30만 원씩 준 거 이거 퇴직금으로 준 거니까 퇴직금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퇴직금 분할 약정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효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정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계산해서 주고, 우리가 이제 그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많이 하죠. 그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법정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계산해서 주고, 그럼 내가 매달 월급 외에 30만 원씩 따로따로 준 거, 그것도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나는 엄청 손해잖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즉 중간 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노동자가 매달 30만 원씩 받은 것은 그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서 사장님에게,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장님은 부당이득 청구권을 갖는다. 매달 30만 원씩 준 거에 대해서. 자,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정 퇴직금 산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당이득으로 노동자, 근로자, 직원께서 반환해야 되는 거, 요거를 상계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관련한 거와 연관 지어서
요걸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내 땀방울의 결실 퇴직금. 정당한 권리.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이건 제가 쓴 문구가 아니고 제가 업무 비서로 쓰는 AI 프로 버전께서 이렇게 참 귀여운 문구를, 이 그림도 이렇게 귀엽게, 내 땀방울의 결실 퇴직금.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자, 오늘 유쾌한 노무사의 유쾌한 노동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뭐 유익하기 때문에 더 유익할 수가 없지 뭐. 꼭 다시 늦지 않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